흩어졌던 독립운동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일제에 대응하고자 했던 민족주의자. 굉장히 그 매사를 이렇게 통합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교육자이자 이제 독립운동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무력으로 독립을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독립군을 양성한 윤기섭. 핵심 세력 인물로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 23년 4월에는 제7대 임시의정원 의장에 취임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임시의정원 의장, 임시정부 군무장으로 활약하며 독립운동가들에게 갈 길을 제시해준 사람, 바로 윤기섭이다. 일제강점기에 전국 각지에서 뜨거운 조국애를 보여준 독립운동가들. 이곳 파주에서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구국의 뜻을 펼쳤다. 독립운동가 107분이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107명의 독립운동가들 중 눈에 띄는 이름.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해외에서 독립의 의지를 불태운 윤기섭이다. 파주는 3.1운동 때 천여 명의 군중들이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벌였을 정도로 항일 의식이 뿌리 깊은 곳이다. 윤기섭도 자연스레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 광탄면에 직결해서 광탄면에서 1200명이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시위를 해서 특히 그날 다시 인접적인 고양시 주민과 함께 3,000명이 모여서 어디로 가냐면 파주에 있는 그 봉일천이라는 데, 옛날 그 봉일천이라는 데에 가서 3,000명이 경기 최대 북부 지역에서 독립만세를 하던 지역에서 파주 독립운동 기념비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길고 치열하게 전개됐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숭고한 뜻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파주 보훈회관에서 열린 윤기섭 학술 심포지엄.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 더 의미가 남달랐다. 조선말 명문가 해평 윤씨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신학문을 접하며 세계 정세에 눈을 뜨게 된 윤기섭. 평생을 조국 독립에 헌신했던 삶이었지만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행사가 어떤 선례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좀 잊혀져가는, 잘 조명되지 않았던 그런 독립운동가들, 애국자들이 또 좀 조명받고 그 뜻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 신흥무관학교 교장과 임시정부 군무장을 역임한 윤기섭. 남강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에서 교사를 하며 학생들에게 민족교육과 항일의식을 심어주었다. 오산학교 교사를 하면서 남강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신민회 조직이라는 것도 알게 됐을 것이고, 또 신민회가 중심이 돼서 이 무관학교를 해외에다가 국외에다 설립하려고 한다는 그런 움직임도 알았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분은 뭐 집단적으로 간 게 아니고 홀로 찾아갔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신민회에서 안창호동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던 중 발생한 백오인 사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를 조작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이 사건으로 남강 이승훈이 투옥되며 오산학교가 재정난에 빠지자 윤기섭은 망명을 서두른다. 1911년 8월 그가 망명에 도착한 곳은 서간도. 그는 이곳에서 한인 자치기구인 경학사를 설립하고 그 산하의 무관 양성을 위한 신흥무관학교 창립에 참여한다. 당시 안동 명문가와 서울 신민회 회원들은 서간도에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하기 위해 기나긴 망명길에 올랐다. 망명을 주도적으로 이끈 이들은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명,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친 우당 이회영 등으로 이들이 기반을 닦은 신흥무관학교에서
윤기섭은 10년 동안 교장을 하며 군사 인재를 양성한다. 중국 관원의 그런 감시나 견제를 가급적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도 경학사. 그럼 이게 그런 정치적인 성격이 없잖아요. 이름을 붙여도 신흥강습소. 그래서 이름을 신흥강습소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군사 인재들을 양성하는 무관학교로 설립한 것이죠. 신흥무관학교에서는 군사 교육과 더불어 직접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리는 한편 국어, 국사, 지리 교육 등 민족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민족 정신 함양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투철한 민족 의식을 가진 인재 양성이 일제를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흥무관학교의 그 교재나 군사훈련의 과정을 보면은 다 민주 정치 이런 원칙에 의해서 군사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졌어요. 기본적으로 무관학교였기 때문에 신흥무관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군사교육이었다. 이때 사용된 병서들은 일본군의 병서와 중국군의 병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맞게 새롭게 만든 것으로 이를 주도한 이가 윤기섭이다. 군대 가면은 열중샷, 차렷, 뭐 앞으로 가, 뒤로 가 이런 그런 구호 이런 걸 만든 것도 이분이 만들었다고 그러고 또 이런 교본으로는 이때 보병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식 훈련을 위한 그런 교과서, 교본 그걸 이제 만든 분이 또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흥학구보라고 하는 또 이런 잡지도 만드는 일에도 잎이 관여하고 거기다 글도 쓰시고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장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죠.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에서 다시 윤기섭의 기억을 만날 수 있었다. 무관학교와 관련된 인물을 만든 자료집입니다. 임명록입니다. 하사관반 3개월, 특별훈련반 1개월, 장교반 6개월 과정 등을 두고 폐교 때까지 2,100여 명의 독립군을 배출한 신흥무관학교. 굶주림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독립을 위해 고난을 견뎌냈다. 만주 일대의 이런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군사훈련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일상적인 그 자급자족이 돼야 장기적으로 일제와 무장 전쟁을 벌이는 데에 재정적으로도 이제 안정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농일치를 한 거죠. 윤기섭은 신흥무관학교 학감과 교장을 거치는 등 핵심 교원으로 활약하다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된다. 해산이 된 다음에는 계속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이제 그 핵심 세력 인물로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 23년 4월에는 제7대 임시의정원 의장에 취임을 하시게 되는 거죠. 1919년 3월 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의 독립염원이 폭발한 계기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회격인 임시의정원이 조직된다. 이때 윤기섭은 임시의정원 서간도 의원으로 선출돼 1919년 2월 말 상해에 도착한다. 윤기섭은 임시의정원에서 군사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하며 군사투쟁에 대한 임정의 결단을 촉구한다. 무력항쟁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윤기섭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름이다. 이제 해방을 맞아가지고 항복하기 전에 이제 뭐 그 벅찬 감격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각자 한마디씩 그 소회를 쓰는 걸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있고 뭐 모든 임시정부 요인들은 여기 다 계신데 여기가 이 저희 할아버지 자진닭 운이 붉은에 쑥 솟는구나 윤기섭 이게 우리 할아버지 글씨거든요. 임시정부에서도 대일전쟁을 외친 배경에는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거친 그의 이력이 자리 잡고 있다.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분들의 회고에 의하면 참 할아버지가 학생들한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헌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외부에서 독립운동 세력을 이끌던 윤기섭은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된다. 1942년 1월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3.1절 기념 행사를 위한 준비위원회 주석으로 선임되는가 하면 1943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부장에 임명된다. 임시정부의 대일전쟁을 위한 한국 노병의 창설에도 참여하는 등 무력항쟁을 위해 헌신한다. 홍모동 전투와 청산리 싸움이 1920년 6월과 10월에 있었는데 이 일은 지금까지 대개 홍범도 장군과 김자진 장군이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층부에는 우리 윤기섭 선생과 같은 그런 지도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연결돼 가지고 일본 정기군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겁니다. 실제로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만주에서 일제와 대항해 무력항쟁을 전개해 나갔다. 청산리 전투 등을 승리로 이끈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등 대일 독립전쟁 승리의 주역도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들을 가르친 윤기섭이 있었다. 한쪽 눈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을 할 적에는 같은 값이면 한쪽 눈이 있다, 없다는 표현을 하지 말고 한쪽 눈이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해라.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또 이 이후에 이번에 활동한 걸 보면은 굉장히 그 매사를 이렇게 통합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교육자이자 이제 독립운동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서간도 망명길에 올라 항일운동에 투신한 지 40년이 돼서야 조국 독립을 맞이한 윤기섭. 그는 신흥무관학교 교장, 임시정부 군무장 등 대일 무력항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1950년 대한민국 제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며칠 후 발발한 6.25 전쟁으로 납북됐고 북한에서 1959년 향년 73세로 사망한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89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